여러분, 다음 강의,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이어갈게요. 자, 5분간 휴식 끝났습니다. 자, 외지인이 사고 있다. 봅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격 하락 틈타서 상경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를 한번 직접 확인해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국토부에서 2006년도 1월 달부터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네, 잘 안 보일 거지만 여러분, 이 흐름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다 분석했어요. 전체 다 분석해서 요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여기 맨 위에가 서울시고, 여기는 종로, 중구, 용산구 여기 있고요.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여기 있고요. 서초, 강남, 송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은 강남구 빨간색 한번 쳐봤고요. 용산구는 파란색 한번 쳐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숫자가 그 달, 여기는 2006년도 1월달 거래 중에서 용산구는 23%가 서울에 주소를 두지 않으신 분들이 매수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는 이 노란 색깔 있죠? 노란 색깔은 무슨 뜻이냐면 그 외지인 매수 비율이 30%가 넘는 경우에는 제가 노란색을 칠해봤습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에는 30% 넘는 외지인 매수 비율이 아예 없죠? 아예 없죠? 제가 좀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군데 보이죠? 종로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2월달, 7월달, 8월달에 31%, 33%, 34% 외지인이 매수한 겁니다. 강남구는 2007년도 1월달과 8월달에 각 37%, 35% 외지인이 강남구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 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부터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도 잘 보시면은 종로, 중구, 용산구가 강북에서는 외지인 매수 비율이 좀 많죠. 무려 중구의 경우에는 2008년도 12월 달 57%가 외지인이 샀어요. 서울시 시민이 산 게 아니라. 그리고 강남구도 한 두 달 정도는 30% 넘는 어떤 그 높은 외지인 매수 비율이 나왔었죠. 지금 보시는 건 2009년도고요. 지금 보시는 건 2010년도입니다. 거의 종로, 중구, 용산에 이 빈도가 높죠. 좀 더 가볼게요. 11년도가 됐습니다. 종로구 두 번 있고 거의 없죠. 12년도 보겠습니다. 12년도는 좀 있었어요. 12년도는 저점일 때인데요. 종로구는 12달 중에 4달이 외지인 매수 비율이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아파트 외지인 매수 비율이 무려 4달 나왔고, 영등포구나 관악구의 경우에는 12년도 2월 달에 42%, 65%를 외지인이 영등포구와 관악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년도에 조금 있었고, 14년도 거의 없죠? 종로구 한 번 있고 없어요. 30% 넘는 외지인 매수 비중은 없습니다. 15년도 어때요? 없죠? 15년도 깨끗해요. 30% 넘는 외지인 매수 비율 없습니다. 16년도 종로구만 3번 있어요. 종로구 아파트를 외지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종로구만 3번 있고, 그 어떤 구도 16년도 자료 보시면 보이다시피 외지인이 아파트를 30% 넘게 매수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 어디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만든 데이터예요. 자, 보시면, 어디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죠, 이게. 17년도 어때요? 거의 용산구에 한 번, 또 종로구 2번 있죠? 이제 없어요. 18년 나옵니다. 18년 나옵니다. 어때요? 노란색 좀 늦죠? 19년도 어때요? 19년도 어때요? 19년 난리 났죠, 지금? 19년 난리 났습니다. 엄청 지금 노란불 막 켜졌죠, 지금? 이게 지금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고, 제가 이번엔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을 다 포함한 주택 데이터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주택 데이터입니다. 자, 주택 데이터. 자, 이거는 2007년도 자료입니다. 2007년도 거의 어때요? 강남 3구에 많이 몰려있네요. 외지인 매수 비율이 30%가 넘는 고매수 비율 얘기하는 겁니다. 고매수 비율. 7년도에 많았고, 2008년도와 2009년도도 거의 강남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종로, 용산, 중구 쪽에 많이 몰려 있고, 2010년도 좀 잠잠해지고, 2011년도 용산구 2번 있고 없고요. 12년도도 거의 잠잠하고요. 13년도도 거의 잠잠합니다. 그리고 14년도는 거의 없어요. 용산구에 한 번 있었고, 외지인이 그 30% 넘게 매수하는 달은 용산구에 딱 14년 1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15년도도 아예 없어. 15년도 깜깜하죠. 16년도 어때요? 종로구에 한 번 있었고 없죠. 17년도 불이 조금 더 켜지죠, 이제.
18년도 볼게요. 불이 많이 켜지죠, 지금. 18년도 불이 많이 켜집니다. 19년도 보겠습니다. 난리 났죠. 19년도. 난리 났죠? 19년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용산구는요, 2019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올 2월 달까지 13달 동안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달이 외지인 매수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용산구는요. 난리 났죠? 이게 지금 서울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걸, 우리 얼마나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가를 보는 데이터예요. 국토부 자료 통계로 해서 다 각색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확실한 내용입니다. 확실한 팩트입니다, 지금. 엄청나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횟수는 적지만 19년도 1월 달에 서대문구 주택거래, 전체 주택거래 중에 47%가 외지인이 샀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19년도 3월 달 거래는 작년 3월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완전 저점이었습니다. 저점이었죠. 그때 강남구 전체 주택거래 중에 42%가 외지인이 샀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경우에는 석 달 연속 노란불 켜져 있죠? 30% 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용산이 13달 동안 무려 10달이 30% 넘는 외지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용산구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이번에 그 뉴스 보면서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각색을 해서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만들어 봤는데 놀랐어요. 보면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외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 서울의 집을. 되게 놀랐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강의자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보신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좀 그래프로 만들었는데요. 15년도 이게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얘기고요.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주택은 또 따로 볼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외지인이 어느 정도를 사는가. 2015년도 1월부터 올 2월까지 자료인데요. 거의 18%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지금 18년도부터 트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예요? 한 20% 중반까지는 서울의 아파트를 평균 외지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외지인은 아무튼 서울에 주소를 두지 않으신 분들이 매수하는 비율입니다. 서울 시민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번엔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을 다 포함한 이 서울시 주택 기간은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거의 평균 18%에서 지금 어때요? 20% 후반 나옵니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서울의 주택을 서울 시민이 아니라 서울에 주소를 두지 않으신 분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것도 되게 놀랐어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연달아 계속 29%, 28%, 27%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10년짜리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은 서울에 25개 구가 있죠. 아파트에 대한 얘기고요. 외지인 매수 비율 순위라면 나열 보니까 1위 어디입니까? 10년간 1위는 강남구. 아파트 중에 외지인 매수 비율 1위. 지난 10년간 통계 보니까 강남구가 10년간 통계가 22.3%가 외지인이 샀고 2등은 어디입니까? 용산구. 3등은 반전인데요. 종로구. 4등은 구로구. 5등이 마포구. 6위가 영등포구. 이렇게 순위가 쭉 나열되고 아까 우리 봤던 강남 3구나 용산 중구 종로, 용산 중구 종로 그러니까 마용성중 요런 애들이 좀 강세죠. 그렇고 이번엔 똑같은 자료를 5년치 보겠습니다. 5년치 보니까 강남구 계속 부동의 1위고요. 2위가 영등포구가 올라옵니다. 영등포구가 2위 자리에 꿰차고요. 3위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10년 통계와 5년 통계도 다르네요. 트렌드가 바뀌고 있네요. 용산구가 5위가 되어 있고요. 이건 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아파트와 빌라와 주택을 다 포함한 단독주택을 다 포함한 주택에 대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10년치입니다. 서울시 구별 주택 외지인 매수 비율인데요. 1위 어디입니까? 용산구.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매수 비율은 강남구가 탑이었고 아파트 빌라 단독을 다 포함한 주택으로 보니까 부동의 1위는 용산구입니다. 10년간 무려 24.6%를 외지인 분들이 용산구에 집을 마련했고요. 2위가 구로구, 3위가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년치로 보겠습니다. 5년치 봤으니까 똑같이 용산구가 1위 25.8%를 외지인이 샀고요. 구로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25%를 외지인이 샀고 강남이 23.3%로 3위, 마포구 4위, 강서구 5위, 송파구 6위, 영등포구 7위. 이렇게 트렌드 잡으시라고 순위를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지난
50개월간 그 서울시에서 아파트 외지인 거래 중에서 어떤 달이 아까 말했죠? 30%가 넘는 외지인 매수가 들어온 달이 몇 번 있는가 봤더니만 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파트 월 30% 넘는 거 50개월간 종로구가 7회로 가장 많고요. 영등포구가 6회로 2위고 중구가 5회가 있습니다. 5회. 이렇게 종로, 영등포, 중구 요 세 구가 아파트 외지인 매수 비율이 확 들어오는 달이 7달, 6달, 5달이 있었다라는 자료고요.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엔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을 다 포함한 전체 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50개월간 서울의 구별 주택 기준은 뭐예요? 월 30% 이상의 외지인 매수가 들어온 횟수가 몇 번 있는가 봤더니 용산구가 제일 많습니다. 16차례가 16달이 외지인 매수 비율 30% 넘게 50개월 동안 들어왔고 구로구는 8회, 강남구 6회, 영등포구 5회, 금천구 4회, 송파구 4회 이렇게 아파트와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한 외지인 매수 비율 아주 돋보이는 1위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자, 그러면 지금 보신 자료가 좀 난잡하고 어렵죠?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부동산은 전국구 투자 상품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서울 분들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서울의 부동산이 완전히 외지인 분들조차도 관심 갖는 그런 상품이 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017년도 한 2018년이 맞겠네요. 2018년도부터 서울시 부동산의 이 외지인 매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걸 아까 우리 봤죠? 30% 넘게 나온 달을 노란색 표시했더니만 18년도부터 갑자기 노란색 불이 막 켜지죠. 19년도는 그 제가 빨간색 칠한 거는요. 아까 자료 빨간색 칠한 거는 40% 넘었을 때 빨간색을 칠했거든요. 빨간색도 막 나왔었죠. 막 불이 막 켜지고 있다. 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러한 거는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작년 한 11월, 12월 달부터 최근까지 거의 서울의 외지인 매수 비율이 28%. 정말 큰 숫자입니다. 20% 후반, 30% 육박하는 평균 수치가 나오고 있다. 네 번째, 아파트 외지인 매수 비율을 봤더니 아파트의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고 또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을 다 포함해서 봤더니만 외지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지역은 용산구가 이 두 지역이 매수 비율이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다섯 번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 매수 비율이 월 기준으로 전체 거래 중에 30%가 넘는 고우 매수 비율,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고우 매수 비율은 단연 용산구다. 최근 13개월간 무려 10달이 30% 넘는 외지인 매수 비율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저도 뉴스 기사 이 백데이터를 예전부터 봤었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안 봤었는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고서 다시 한번 2006년도부터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2006년 1월부터 올 2월 달까지 자료를 요 십몇 년 기간 자료 쫙 보니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돈이 없어 용산 못 사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요. 아파트는 용산이 좀 순위가 좀 아까 뭐 2순위 밀리지만은 주택이 용산이 압도적인 것은 아파트보다는 소액 투자 빌라를 많이 샀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직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 합니다. 도서 얘기입니다. 도서 홍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도서 때문에 지금 다른 유튜버 분에서 제 생각에는 좀 선을 넘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일단은 제가 해명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 그분이 해명하라 그래서 해명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보고 드리면서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 되게 중요하니까 제발 나가지 말고 내용 다 들어주세요. 저희가 난치병 어린이 후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우리 리얼PS 고객분들과 함께 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난 3월 30일 제가 왜 날짜를 이렇게 크게 적어놨냐면은 이날 만약에 송금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 음해하는 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난치병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구입해주신 이 도서 말입니다. 이 누나가 되었다는 도서. 이 도서에 대한 후원금이 1차 저희가 사랑의 열매에 2천만 원을 3월 30일 날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했는데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보고 드릴게요. 보고 드리면서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랑의 열매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이 후원금 사용처 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심사냐면 1차 후원금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이 책에 나오는 우리 난치병 어린이 저긴장성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는 우리 김한솔 양 16세 우리 여학생이고 가명입니다. 김한솔 양에게 일단은 900만 원을 우리가 후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천만 원 중 김한솔 양에게 1,000만 원을 우리 후원하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은 난치병 어린이 기타 난치병 어린이에게 후원하겠고 그리고 100만 원은 사랑의 열매에서 독거 노인에게 후원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해 주셨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금을 안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가 4월 말까지 심사를 착수해서 결정 지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보고고요. 자, 지금부터 타 유튜버에 대한 그 궁금증 의견 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좀 제가 틀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있죠? 잠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책팔이 후원 목적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뭐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후원도 안 하고 깐다 할까봐 저는 미리 얘기하는데, 저는 유니세프에서 감사장도 받은 거예요. 후원했다고 받은 사람인데 이런 걸로 티 안 내죠. 근데 매 영상마다 마지막에 후원 목적으로 책을 팔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이 15,000원짜리예요 인터넷에 보면 할인해서 13,500원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욕설은 하지 말아주세요. 계좌 올려놓고 후원 받는 게 낫지 차라리. 욕설하시면 그거는 채팅 못하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매번 홍보로 사용하고 있다. 자기가 인제 와서 착한 사람인 양 언제부터? 특사경 들어간다고 한 뒤부터 매번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광고를 넣었어. 여기다 광고 넣은 거부터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일단은 가격 더 비싸게 파는 거, 사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다 뭐 후원금으로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 하는데 내역 갖고 오라 그래요. 정말 그런 의도라면은 자기가 정말 후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싸게 받는 이유가 있으면 영상 이거 막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저는 이 목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왜 이러냐 이거지. 광고를 왜 넣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몇 건 팔렸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다 결산 내역 올리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5,000원이나 더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 저 강남 아파트 살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저도 똑같이 관심법 써서 얘기할게요. 뭐 뺑땅 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저거 하나 후원하는 척 하면서 지금 집값 교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여가면서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지 참. 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요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은 아닙니다.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꼭 내용을 다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유튜버의 궁금증입니다. 이 영상이 2020년 4월 1일날 올라왔더라고요. 후원금을 삥땅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일단은 이 1차 후원금 보낸 게 3월 30일인데요.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찔했던 거는 만약에 이 영상 후에 우리가 돈을 보냈더라면은 아마 이분께서 나의 방송 때문에 삥땅 치는 거를 포기하고 돈을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까봐 제가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찔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일단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궁금해 하시길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궁금증은 정가보다 왜 더 비싸게 받냐라는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자병법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메인 영상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메인 영상에 부동산 영상이 아니라 지금 이 난치병 어린이 후원 도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요.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이 책이 정가가 15,0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이 지금 정가가 15,000원인데요. 제가 그 영상 보시면 참 편한데 일단은 3,000불에 찍었는데 15,000원 책에서 유통 마진을 빼고 순수익금이 6,000원입니다. 네, 여러분. 엄청나게 이 도서 유통 마진이 비싸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3,000부 중에서 내가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2,000부는 직접 팔면은 유통 마진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2,000부를 저희 회사에 쌓아놓고 제가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택배도 보내야 되고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돕는 김에 2만원 이상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안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로 주문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거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광고를 왜 넣냐라고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광고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광고 구간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유료화를 시킬까 고민하던 참에 유료화하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료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어차피 저희가 항상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 수익금 중에 일부는 다 연말에 후원합니다. 작년 12월 달에도 2천만 원 불효특기 성금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KBS에는 우리 고객 일동이라고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요 2천만 원 후원도 혼자 낸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제 냈습니다만은 우리 구독자분들 또 그때 유료 강의 들으신 분들과 돈을 합쳐서 이제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일동이라는 또 문구를 부탁했던 것이고요. 광고를 달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많은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도 그 광고 안 나오는 유튜브를 지금 이제 결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착한 사람이냐 언제부터 특사경 발표 뒤부터라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난치병 어린이 도서에 그림을 그린 친구는 제 딸입니다. 그 영상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말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이 책 그림을 보시면은 6살과 7살 그림이 섞여 있습니다. 네. 특사경 발표 20년 1호. 예. 그리고 이 책을 저희가 판매한 대금으로 이 책을 인쇄하는 비용이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을 제외한 것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도서 출간 비용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후원한 겁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인쇄가 들어간다 계약금 200만 원 보냈고 2월 19일 날 인쇄가 맞춰져서 이제 1,5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말로 하기 뭐해서 글로 적어봤으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긴장성 척추 측만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김한솔 양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해줬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니세프 등 여기저기 후원하겠다는 곳들이 많았지만 여러가지 장벽이 많더군요. 걸을 수 있는 친구를 다시 한번 수술하면 안 되냐. 옷을 벗기고 등이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자 등 후원해 주신다면 너무나도 고맙겠지만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말을 듣고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많이들 찾아왔었답니다. 네. 딸이 펑펑 울더랍니다. 그 후원금 받기 위해서 자기가 옷을 벗고 굽은 등을 보여줘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딸이 아버지랑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후원을 받는 분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더욱이 16세의 사춘기 여학생이라면 더욱 예민할 시기입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는 유튜브라는 공간이지만 도를 넘은 발언에 대한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저에게 명예 따위는 없으나 이번 후원에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과 그 마음을 받을 여러 친구들에게 당신은 후원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 또한 뇌피셜로 강남 아파트를 매수할 거란 발언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방송 중에 폭락론자분들이 큰 광고 수익을 얻고 그 돈으로 나중에 강남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라는 뇌피셜을 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제 딸은 아마도 저에게 물려받을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훗날 돈 때문에 망가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로지 저만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온 제 자신을 보면서 제 딸과 아들은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자신을 비롯해 남을 돕고 챙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본 난치병 어린이 도서 후원을 결심했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일로 아픈 친구들이 나을 수 있다는 순수하고 참된 의미를 현실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다만 세상엔 분명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소신대로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제가 아닌 근본 난치병 어린이 도서 후원에 마음을 보태주신 분들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제 딸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터놓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걱정하듯이 저 또한 똑같은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뇌피셜로 강남 아파트 광고비로 폭락론자분들 아파트 광고 뭐 나중에 그 돈으로 아파트 살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다시 사과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땐 선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 후원에 돈을 보태주신 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기쁘게 후원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걸 압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로펌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고민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3월 30일 날 이체한 내용. 이거는 제가 그분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우리 구독자분들 후원해 주신 거 3월 30일 날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2천만 원이 사랑의 열매 1차로 2천만 원 송금 됐고요. 사랑의 열매 도세 후원으로 도서 판매 후원으로 송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처음에는 저도 실수한 게 맞고요. 네. 아무튼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편은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은 저한테 사과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도서에 후원해주신 분들과 이 후원금을 받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요청했으면 좋겠고, 사과하기 어렵다라면은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게 어렵다라면은 세상에 더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말입니다. 네. 그게 어려운 친구에게 제가 다른 걸 요구하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네, 도서가 저희가 세미나를 못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개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후원을 막 10만원씩 해주시면서 책을 안 받으시거나 책을 한 권 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게 판매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또 잔액이 지금 뭐 잔고가 한 900인가 1000만 원 있는데요. 2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보낼 겁니다. 그리고 2차 후원금은 우리 이제 김한솔 양에 대한 후원금 액수는 좀 줄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많은 분들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이렇게 잘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밤 9시에 실시간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긴급 라이브 방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3주간 좀 무리했더니만 이번 주에 좀 체력을 좀 보완하면서 살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긴급한 상황이 지난주나 지지난주처럼 막 주가 폭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또 긴급 방송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무사히 좀 지나가기를 하는 바람으로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여러분 많은 이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도서 후원 영상을 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